자, 제목이 뭐냐면 사회구조의 변동이에요. 사회구조의 변동이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뭐야? 신분제의 동요.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죠. 첫 번째가. 그 신분제가 흔들리고 나면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향촌 질서의 변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신분제의 동요 때문이에요. 해봅시다. 조선전기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양반이 10%가 안 돼요. 그러면 15세기, 16세기 15세기 뭐라 그랬어요? 양천제라고 했고요. 16세기 넘어가면서 뭐라고요? 반상제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 양반과 나머지 계층의 구분이 아주 엄격해진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점점 이게 했대요. 이런 구조로 바뀌어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양반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얼마까지 증가한다고요? 최대 맥시멈 70%까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두 줄이 아닌 거지. 넘사벽이 아닌 거잖아. 이게 점성이나 마찬가지지. 뭐가 가능한 거니까? 신분 상승이 가능한 거니까.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이제? 상민도 있고. 천민의 나이들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양반들이 무슨 바퀴벌레야? 이렇게 번식력이 뛰어나서?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건 뭐라고? 밑에 신분들이 자꾸 위로 뭐 했다는 얘기야? 올라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신분 상승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죠? 크게 합법적인 방법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불법적인 방법이 있어. 자, 합법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 군공이라든가 납속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군공은 뭐라 했어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걸 군공이라고 하는 거야.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2명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 한 명만 딱 잡아서 목을 잘라서 갖다 바치면 바로 뭐라고요? 신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근데 그 애가 꼭 일본 무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지. 시체가 널려 있는데 어떡한다고? 목 하나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쁘게 헤어스타일을 니폰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 말년쯤에 한탄을 해요. 니네 보고한 대로 따지면 이 땅에는 조선 8도에는 외놈이 한 놈도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외놈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죠. 알죠? 회사가 화장 분을 바르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막 가치 있는 회사인 것처럼 이래가지고 막 주가 조작하고 막 이러잖아. 딱 그거예요. 예. 역시 DNA가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어때요? 군공으로 신분 상승하거나 혹은 뭐라고요? 납속이야. 드릴 납자, 곡식 속자거든요. 곡식 또는 그러니까 쌀이나 돈을 조금만 갖다 내면 뭐 한다고요? 바로 신분을 상승시켜줍니다. 왜냐면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이니까 뭐가 안 거치게 해서 세금이 안 거치게 해줘.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전쟁에서 어때? 예산은 또 많이 써야 되고 또 하나 명나라 군대가 4만에서 5만 명이 왔지. 얘들 뭐 해야 돼? 얘들이 무슨 전투식량 잔뜩 들고 막 명나라에서 막 식량 조달해주고 이거 아니잖아. 얘들 뭐 해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먹여야 됩니다. 그냥 대충 컵밥 먹이고 삼각김밥 먹이면 얘들이 어떡할까요?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외놈은 얼레빚이고 명분은 참빚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알잖아. 참빚은 뭐야? 아주 촘촘한 빚을 참빚이라 그러잖아. 알죠? 옛날에 엄마가 이 잡아주던 저만 그런 기억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이제 내가 무슨 구석기 사람 아니잖아. 나이 차이가 아니고 지역의 문화 차이인 거지. 시골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 촘촘한 참빚을 이렇게 빚어주는 게. 이 참빚이고, 얼레빚은 뭐야, 이게? 얼기설기한 게 얼레빚. 그러니까, 일본의 수탈도 적진 않았지만, 어느 나라가 더 심했다는 거야? 명나라가. 그 정도였거든요. 어쨌거나 돈이 없으니까, 돈이나 쌀을 내면 어떻게 한다고? 바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때 이게 뭐라고요? 공, 명, 첩이라는 걸 남발하는 거죠. 빌공자, 이름 명자. 그죠? 이름 쓸 자리가 비어있다. 그래서 뭐야? 공명첩이야. 우리 교조 557쪽에 있습니다. 교지라고 나오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야. 557쪽 날개에 공명첩 보이죠? 사진 찍어놨잖아요. 맨 오른쪽에 교지라고 써놨죠.
누구를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때요? 비어있잖아. 그리고 뭐라고요? 가선대부 블라블라 뭐 쭉 나와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문서를 작성해서 대량 복사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파는 겁니다. 이거 한 장에 얼마. 이거 어때요? 이걸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짜 관직, 허직이지만 관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신분 상승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량으로 신분 상승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겠어, 이걸로?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서얼이야, 서얼들. 이거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자나 얼자들이 어때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신분 상승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관직에 진출은 해요.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뭐야? 청요직으로는 못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 제한 같은 게 좀 약해지기는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선이 무너지면, 기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층들도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고 싶죠. 근데 쉽게 말하면 거야. 군공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납속은 뭐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을 따지면 오은 선생네 조상들은 아마도 힘으로, 그죠? 싸움 잘하니까 힘으로 신분 상승했을 것 같고, 우리 방재 선생님 조상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아 보이니까 돈으로 신분을 사서 신분 상승했을 것 같아. 문제는 임종원이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요? 얼굴? 마이크 크게 키워서 저거 다시 편집해서 크게 얼굴 밑에 자막 크게 얼굴 태용왈 말고 태용 그리지 말고 태자라고 하자. 공자, 맹자, 뭐 순자, 태자 뭐 이래가지고 임종원은 얼굴이다. 좋아. 내가 강의 처음 데뷔할 때 비주얼로 승부하는 강사가 되고 싶었어. 희망사항이고요. 포기한 지 오래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족보를 뭐 하면 된다고요? 위조하거나 혹은 족보를 뭐 한다고요? 매입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최소한의 돈은 필요한 거예요. 아예 돈 한 푼도 안 되는 건 뭘까요? 도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전기하고 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조선 전기 노비들이 도망가면 되지 않냐, 천민들이. 갈 수는 있지. 문제는 뭐야? 조선 전기는 철저한 무슨 사회야? 농업사회. 그러니까 동네 가면 시골 가보세요. 저 시골 진접 이런 데 가보라고. 서로 어때요? 앞뒷집 서로 알아요? 잘 몰라요? 아, 야, 왜 이래. 도시인 척 하지 말고. 그럼 제 고향이 예를 들게요. 제가 제일 옛날 사람이니까. 정말 우리 동네는 거의 조선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옆집, 앞집, 동네가 제일 많이 번성할 때가 200집밖에 안 살았다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아봐야 1000명이었어. 그럼 어때요? 서로 어때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경로당에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저 집 둘째 아들 뭐한다, 그 셋째 아들은 뭐하고, 그 며느리는 뭐한다 하더라, 그 집 손자는 이번에 뭐 어느 학교 들어갔다 하더라.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막말하면 우리 엄마가 이제 경로당 그 상금 멤버거든요. 매일 출근하시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저 집은 뭐 오늘 저녁에 뭐 해 먹는다더라, 이런 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 생각해봐요. 다른 동네에서 노비가 하나 도망을 왔어.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고하는 거지. 수상한 놈입니다. 112에 바로 신고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는 이게 왜 가능해? 지난주에 봤잖아. 지난 시간에. 뭐 이양법으로는 뭐야? 광작이었지. 이양법으로는 광작으로 농촌에 수작지를 구하기 어려진 농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로 간다 그랬잖아. 또 뭐야? 광산으로 간다 그랬잖아. 이제는 자기 태어난 곳을 떠나서라도 얼마든지 또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옮겨가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좀 벌 수 있잖아. 광산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혹은 뭐야? 장사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신분을 상승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 양반 입네. 이러고 어때? 족보 사가지고 무슨 공파 몇 대 손 입네. 이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니까 이게 가능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이제 양반이라고 해도, 이 양반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제. 양반 숫자가 너무 많아졌잖아.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오리지널 양반들, 한 요만큼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최상 0.00001% 양반. 얘들은 뭐라고 할까? 골드 양반이라, 골드 양반. 진짜 양반이지. 얘들 뭐라고요? 권력 잡은 양반 뭐라고요? 관반이라고 합니다. 얘들 다른 말로 가문이 좋다.
좋은 집 앞에 기둥을 세웠다 그래. 그래서 벌렬이라 그래. 그래서 벌렬 양반. 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얘들은 서식지가 어딜까? 얘기했죠. 이제는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건 19세기쯤 되는 거거든요. 얘들은 이제 벼슬을 하든 안 하든 어디에 정착한다 그랬어요? 서울에 정착한다 그랬잖아. 걔들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 경화사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동 김씨가 뭐야? 그 중에 일부는 뭐가 된다 그랬어? 장동 김씨. 그래서 뭐라고요? 경화사족, 경락사족, 벌렬양반. 얘들이 이거야. 얘들은 이제 무슨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중앙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야. 중앙 권력을. 문제는 뭐냐면 그 상위, 요 한 줄쯤 되는 요 상위, 최상위 1% 빼고 나면 그 밑에 양반들은 이제 중앙에서 밀려나는 거잖아. 중앙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한다? 그 밑에 양반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지 뭐. 그래서 향촌에서 그나마 자리 잡은 양반 뭐라고 한다? 향반이라고 말해. 그리고 저기 이제 양반 중에도 이제 몰락한 애들 많겠지. 얘들 뭐라고 한다? 몰락한 양반, 폐잔병 양반 뭐라고요? 잔반이라고 해요. 잔반이 기분 나쁘죠. 군대에서 잔반은 짬밥이라는 뜻이잖아. 먹고 남은 음식을 잔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양반층에 뭐가 나타난다? 중요한 말 나왔어. 네 글자 무슨 분화? 계층 분화야. 근데 양반의 계층 분화는 지금 얘기했지만 여기 계층 분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했지. 아, 했잖아. 뭐 하면서 이양법 하면서 소수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경영형 분홍이라는 오빠들 나타나고 놀부처럼 다수의 뭐라고 이제 다수의 뭐라고요? 빈농. 으로 여기도 무슨 분화? 계층 분화. 여기도 무슨 분화? 계층 분화.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권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중앙 권력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지방 권력이 있는 거야. 중앙 권력이 있고 지방 권력이 있으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 물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순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냐면 그럼 어때? 상민 숫자가 점점 어때요? 줄어들잖아. 상민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 거둘 사람이 줄어드는가? 세금 거둘 사람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면요. 유비야. 조선후기 세금 봐봐. 영정법. 신분에 매기는 세금 아니잖아. 대동법. 신분에 매기는 세금 아니잖아. 우리 지난주에 내가 목이 터지게 얘기했어. 뭐 조세에 무슨 세월하고 전세월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세금, 신분으로 남아있는 세금 딱 하나밖에 없어서 뭐 군포, 균역법. 군포는 여전히 어때요? 절반은 신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남아있는 거잖아. 나머지 절반 정도가 어떻게 한다? 결작이라든가 선무공관표라든가 기타 잡세를 갖지만 그러면 조선후기 양반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신분 상승하려는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야?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양반의 횡포로부터 어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아무래도 어때요? 양반이 아니면 이렇게 대다수가 양반인데 양반이 아니면 어때요? 훨씬 더 어때요? 더 차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인데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민 숫자가 줄어드는 건 절대 유리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상민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 올라간 애들 끌어내리면 내려오겠냐고요. 안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애들을 끌어올리는 작전을 하는 거지. 그게 뭘까? 그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뭐였어? 노비 종모법. 누가? 영조가. 영조가 노비 종모법 했던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정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비 추세법 이런 걸 폐지한다 그랬지. 아니 국가가 산노비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개인 재산이잖아. 걔들이 도망갔어. 근데 국가가 왜 이걸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걸 왜 잡아줘야 되냐고. 그래서 노비 추세법을 폐지한다고 정조는. 그래서 정조는 장기적으로 뭐 한다? 신분제도를 아예 어때요? 없애려고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얘기했잖아요. 정조는 뭐라 했어? 4대 부들은 기억 안 나? 임금과 선비가 어때? 군신 공치라고 했지만 기억나? 정조는 뭐라고 해요? 군민 일체야.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야? 그냥 백성일 뿐이야. 양반이든 쌍놈이든 그냥 다 백성일 뿐이라고. 정조의 생각은 그랬다고. 그래서 정조는 뭐라고? 초월적 군주라고 그랬잖아. 그 상징이 뭐라고? 만천명을 주인홍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죽어버렸지. 그래서 공노비 해방은 누가 한다 그랬어? 순조가 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잖아. 그래서 다시 요 상민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애들 끌어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뭐야? 노비, 종목법, 영조와 순조 때 뭐라고요? 공노비 해방까지. 됐죠? 자,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권력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크게는 중앙 권력이 있고 밑에는 뭐야? 지방 권력이 있는데 중앙 권력은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 무슨 정치로 맛이 갔어? 세도 정치로 갔죠. 자, 세도 정치. 자, 누구라 했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안동김씨 순서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안동김씨는 김조순이야. 무슨 임금 때부터? 순조 때부터. 여기 얼마나 좋아? 순조잖아. 김조순. 순조, 조순. 순조순. 여기 좋잖아. 순조 때 김조순, 안동김씨. 그 다음에 이제 박종경 이런 사람 이름도 알아두면 돼. 사료에 굉장히 잘 납니다. 김조순, 박종경 요런 애들 뭐 그다음에 조만영, 조인영 이래가지고 풍양조씨 요래들이 세조정치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안동김씨는 뭐라 했어? 시파고 풍양조씨는 뭐야? 벽파야. 요까지 머릿속에 알아둬야 돼. 왜? 오늘 공부할 또 중요한 주제가 뭐니까? 천주교 탄압이기 때문에 시파는 탄압을 하지 않고 벽파 쪽에서 탄압 많이 들어간다고 기억나죠? 그죠? 그래요. 좋아요. 요까지. 자,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게 아니야. 그러면 중앙 권력은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아주 심플하게 끝났어. 문제는 뭐라고요? 지방 권력이야.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방 권력 누가 장악할까? 서원과 향약을 통해 가지고 누가 장악하는 거야? 그 동네 사족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농민들은 어때요? 그냥 강제로 끌려가는 거지 그냥.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서원과 향약도 있지만 원래부터 만든 조직 모두 있었어. 유향소 이런 것도 있었잖아. 유향소가 이름이 뭘 바뀌고 향청 또는 향소를 바뀌고 어쨌거나 그 양반들이 어때요? 세력을 유식해주는 여러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양반들이 힘이 강했다고요. 향촌을 지배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분강 정치가 정상적일 때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 향촌 사회를 얘네들이 어때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 권력에 목을 매지 않아도 중앙에서 권력을 냅두고 지방 내려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은 100억이 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어르신 판서 어르신 뭐 이렇게 불러주고 리스펙트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지방에서 충분히 어때요? 누리고 살기 때문에 굳이 중앙에서 권력을 상대를 죽여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분당 상대를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그런 상황이야. 문제는 뭐라고요? 이제 중앙 권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분당 정치가 변질 때 이게 언제야? 1680년 경신왕국 계획으로. 그럼 상대 일당 전주하면서 상대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권력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배로 사형무에서 막 준다 그랬잖아. 자, 기억나요? 예송 논쟁 때는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 한 적이 없지. 생각을 해봐. 1차에서 누가 이겼고 서인이 이겼고 2차에서 누가 이겼고 남이 이겼고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2차에서 서인이 졌기 때문에 송시열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귀양 가는 수준에 머물렀고 곧 돌아오잖아요. 반면에 우리 경신왕국 때부터 어때? 누가 죽었다 이게 중요하잖아. 경신왕국 때는 누가 죽어요? 허적, 윤유 이런 사람 죽었다 그랬잖아. 기사왕국 때는 누가 죽어? 그 유명한 송시열이 죽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술왕국은 어때요? 대부분의 남인들 이제 거의 다 뭐야? 몰락한다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몰락한 애들이 어떻게 한다? 자, 몰락한 애들은 주로 누가 많아 사실은? 남인들이 많겠지. 중앙 권력에서 밀려났잖아요 지금. 그럼 걔들이 어때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향반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누가 댐빈다고 그랬어? 분홍층이 댐빈다고. 요 분홍을 내가 얘기했지? 사회 파트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요호 부민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얘들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신향이라고 부른다고. 신향.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얘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구향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부터 향촌사의 지배 세력이 구향과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장착하고 있는 구향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싸움을 하려면 뭔가 아이템이 비슷비슷해야 싸움이 되는 거 아니야. 나랑 김종국이 무슨 싸움이 되겠어. 그건 안 되는 거지. 나랑 한민관 정도 되면 싸움이 되겠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향이 가진 아이템은 뭐예요? 신분이라는 아이템이에요. 반면에 신향이 가진 아이템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떤 아이템이 좀 더 중요해지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조선 전기는요. 신분과 경제력이 어떠한 사회야? 일치하는 사회예요. 양반 신분이면 뭐라고요? 지주라고요. 그래서 신분과 경제력이 일치하는 사회예요. 반면에 후기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변동되잖아. 신분과 경제력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으로 양반 중에도 뭐가 있고 잔반 있고 평민 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분홍이 있어요. 자, 지수 언니. 조선 후기에 다시 태어나는 거야? 분홍의 딸이 좋아? 잔반의 딸이 좋아? 어디로 태어나는? 선택권이 있다면? 분홍의 딸이야. 분홍의 딸이죠.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할 때 저는 잔반의 딸이 좋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분홍의 딸로 태어나고 잔반의 딸로 태어나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즐겨찾기가 달라요. 잔반의 딸은요. 알바몬, 알바천구 이게 즐겨찾기예요. 분홍의 딸들은 뭘까요? 명품 샵들이 쫙 나오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봐봐. 뭐라고요? 저도 후기가 되면 신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사회다? 경제력이 더 중요한 사회다. 무슨 제가 흔들리는 거야?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지. 오늘 알고 비슷하지 않나? 야, 소영 생각해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미팅, 소개팅을 하러 갔어.
근데 이 새끼가 아주 그만한 표정으로 물 한 잔 줘보세요. 왜 그러세요 오빠? 이러니까 내가 전주이시 양녕대군파 몇 대 손인데 이러고 있으면 소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려차기 날려버리고 나오겠죠. 소형 싸움 잘하니까. 근데 똑같은 자세로 있는데 이 오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건희시고 뭐 나한테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몇 주가 있고 이러면 어떡할까? 무릎 꿇죠. 오빠 뭐 필요하세요? 물만 드리면 되나요? 이거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요새 신분으로 거들먹거리는 놈이 어딨어. 그런 놈들은 아싸지 그지? 친구 없는 거야 그지? 완전 왕따 되는 거라고. 이게 조선 후기의 사회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 구양과 신양이 서로 어때요? 갈등을 빚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향촌사회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 이걸 뭐라고요? 향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향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조선전기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대니까. 조선전기는 싸움이 안 되는 거니까. 사족들이 힘이 강하니까. 근데 후기에 이제 여기 댐비는 신양이라는 오빠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향촌사회 전쟁이 벌어진 걸 향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어때요? 힘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야. 그럼 둘이 힘이 어때요? 비슷비슷하겠지. 그럼 요때 누가 참전을 할까요? 누가 참전할까요? 향촌사회는 얘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 향촌사회 원래 권력자가 있잖아. 누구야? 수령이야, 수령. 여러분이 수령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수령이 있대.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같은 신분 양반이니까 이 편 들어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봐봐. 얘네들은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랬잖아. 그 조직 말했어. 원래 유향소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유향소라는 조직이 통제를 받았지. 경제소한테. 그랬다가 선조 때 1603년에 경제소가 어때요? 혁파되면서 유향소가 뭐야? 향청 또는 향소가 된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걔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야? 향회야. 향회의 운영규칙 뭐야? 향규야. 향회에 참여하려면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 그게 뭐야? 향안이야. 그 동네 양반 사족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 양반 사족이야. 잘 들어야 돼. 그 동네 제지사족, 그 동네 양반 사족들의 조직이야. 이거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근데 수령은 어때요? 상피제잖아. 생각해봐. 다른 지역에서 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수령은 5년의 임기제잖아요. 영원히 여기 있을 애가 아니지. 여기서 어떻게 한다? 자기 업적 같은 거 어떻게 한다? 인사고과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승진하는 게 목적이지. 이 동네 사람들 근본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거. 물론 수령 7사 열심히 하라고 임금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른 지역에서 파견된 일시적으로 파견된 수령과 그 지역에서 터받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양반 사족들은 이해관계가 신분은 같은 신분이니까 일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갈등되는 부분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갈등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령도 마찬가지라고. 수령 입장에서도.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수령은 요즘 말로 뭐야? 지방자치단체 장인 거고 요 향청 요거 뭐라고요? 지방의회쯤 된다고요. 원래 의회는 원래 해야 되는 게 뭐야? 행정부를 뭐 하는 거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크게 보면 둘 다 무슨 층인 거 맞아. 지배층인 거 맞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러니까 여기 동작구 아니에요? 동작구청장이나 동작구 의회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넘사벽 아닌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봤어? 우리하고 나서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투표할 때 아니면 어때? 우리한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새끼들 아니야. 편집.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분이 같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도 있지만 완전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수령을 어느 정도 견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뭐라고요? 구양, 이양. 그럼 여러분이 수령이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누구를 키워주고 누구랑 손잡을까? 신양이랑 손잡아요. 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적으로 약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숫자는 어디가 많겠어? 신분 구조가 이렇게 변해버렸잖아. 숫자는 이게 많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들이는 게 수령은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양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수령과 신양이 손을 잡고 얘네들을 향임직에 진출시켜요. 자, 외워야 돼. 향임이 뭐라 그랬어? 지수 언니 기억나? 했는데 요때부터 왔는데. 향임이 뭐야? 유향소의 임원, 향청의 임원을 향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향임이 뭐라 했어? 기억나? 좌수. 기억나잖아. 유향소의 우두머리는 한 명, 뭐? 좌수. 부두목급 되는 게 별감, 좌별감 한 명, 우별감 한 명. 그래서 별감은 2명.
좌수, 별감을 누굴 시킨 거라고요? 분홍, 신약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유향소를,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향소를 누가 장악하는 거야? 수령이 장악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향회가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될까요? 원래 향회는 뭐 하는 조직이야? 양반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였어. 요런 기구였어. 이제는 뭐 한다고요? 향회는? 잘 들어야 돼. 중요한 말이야.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여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말이야. 외우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란 걸 쉽게 생각하세요. 전세 공납력, 이걸 어때요? 수령이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잡세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길 가능성이니까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올해 엄청나게 물난리가 났어. 흉년 들었어. 그럼 뭐 해야 돼? 가난한 불이슬 돕시다, 뭐 사랑의 열매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뭐야? 적십자 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강제예요? 강제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거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 안 내도 돼요. 근데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적십자 회비 안 냈다고 개 까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걷자라고 했을 때 옛날에 원래 향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 동네 양반들의 이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어. 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향회를 누가 장악한 거야? 신앙들이 장악하고 신앙을 누가 서포팅해줘서 신앙이 이게 된 거야? 수령이 서포팅해줘서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령이 이거 하자. 그럼 어때요? 네, 찬성. 수령님 나이스. 수령님이 수령 사또가 방귀 끼면 향기롭습니다. 뭐 이런 놈들로 채워진 게 바로 이 향회가 변질됐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수령이 모하기가 좋아졌어요. 자의적으로 농민에 대한 모하기가 좋아졌어. 수탈하기가 좋아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견제 세력이 약해졌잖아. 견제 세력이 약해졌으니까 수령의 힘이 커졌으니까 이제 수령이 자의적으로 농민에 대한 수탈하기가 훨씬 좋아졌고 하나 더 수령이 이거 혼자 직접 사또가 직접 집집마다 가서 삥 뜯고 막 안 내면 때리고 이거 할 거 아니잖아. 손발이 되는 게 누구야? 향리지. 그럼 수령의 힘이 강해지니까 향리 세력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해지는 거야. 덩달아.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수령 세력도 강해지고 향리 세력도 강해진다. 이러면 너무 길잖아. 지문이. 이거 두 개 합해서 뭐라고 할까? 무슨 권이 강해진다? 얘들 일하는 곳이 어디야? 관청이지. 관권이 뭐 된다? 강화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자, 하나 더. 이건 이제 유향소, 향청만 가지고 내가 설명했는데 하나 더 할게요. 향촌사에서는 수령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향약이라고 있었지. 야, 향약이란 것도 있잖아. 또 헷갈린다. 유향소는 뭐고 향약은 뭔가요? 같이 향자 들어가는 거야? 같은 거 아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유향소는 조직원이 누구라고요? 양반 사족만 모이는 거고 향약은 뭐라고? 양반부터 그 동네 구성원 전부 다 모이는 거라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향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수령을 견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억나? 향약을 누가 직접 주관한다고요? 수령이 직접 주관한다. 자, 이거 외워야 돼. 요거 무슨 임금 때야? 무슨 임금 때? 정조 잘했어. 오, 소영 잘했어. 공부한다. 열심히 하고 있어. 잘했어. 정조의 업적이야. 그러면 수령이 어떻게 한다? 향촌의 자치규약이 모두 장악했어. 향약도 장악했지. 그리고 이거 모두 장악한 거야, 이제. 유향소, 향청, 이것도 어때? 완벽하게 장악한 거지. 그럼 이제 향촌사회에서 수령을 견제할 세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 수령의 권한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수령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강해지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이 자리를 갖고 싶지 않을까? 탐나는 자리가 된 거잖아.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된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주고라도 어떻게 이걸 사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19세기 세도정치 때. 수령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가 되니까 뭐 한다고? 이걸 사고 팔게 된다고. 이게 뭐라고요? 매관, 매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동작구청장 자리를 샀어.
갔는데 동작구 의회가 훨씬 더 힘이 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동작구 의회 눈치만 보고 있어. 너 같으면 그 돈 주고 사겠니? 아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해? 동작구 의회가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어. 향약도 완벽하게 장악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 동작구에 내가 사또 자리만 딱 사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얼마든지 삥을 뜯어가지고 내가 매건 매지겠으니까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본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어떻게 해? 본좀만 뽑으면 되니? 더 많이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 상납을 해야지. 더 높은 자리. 이제 동작구청장 만족할 거 아니냐?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가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서울시장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누구만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 농민들만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수탈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수탈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때요?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탈이 심해지니까 뭐가 문란해질까? 삼정의 문란. 그래. 여기서 이제 삼정의 문란 나오는 거고, 삼정의 문란 나오면 이제 뭐 한다고요? 농민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1811년에 뭐라고요? 순조 때 홍경래난. 아무런 해결이 안 되잖아, 시장에. 그래서 1862년 아래로는 제주부터 위로는 함경도까지 전국적으로 뭐라고? 임술 농민봉기.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것들이 극에 달하는 게 몇 세기라고요? 19세기라고요.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참 설명 잘했어. 자, 가자. 신분제 동요. 배경. 분간경치 변질로 인한 일당 전제와 양반층에 관한 상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고 내용 양반수는 증가, 상민과 노비수 감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선택지 만들어요. 자, 증가하는 거 누구만 증가한다고요? 양반.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감소. 외웁니다. 양반만 증가, 나머지는 다 감소.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 흔들립니다. 신분구조 변동, 양반층의 분화, 배경, 분강정치 변질, 일당 전제와 권력 장악한 일부 양반 제외한 다수 양반 몰락합니다. 권반, 향반, 잔반. 자, 권반 말씀드렸고요. 안동 김씨, 향반, 그 다음에 잔반입니다. 잘 보셔야 돼. 이게 뒤에 실학에서도 연결이 돼.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자. 자, 실학자들은 권반일까, 향반일까, 잔반일까? 신분으로 따지면 권반 일리는 없잖아. 특히 중농실학자들은 무슨 제도 개혁하자 그래? 토지제도 개혁하자 그러잖아. 권반 일리는 없다고. 그건 뭐라고요? 남인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했어? 서인, 노론, 이거지 쉽게 말하면. 그럼 어때? 쫓겨간 애들 누구야? 남인이겠지 뭐. 갑술한국에 거의 몰락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남인들 중에서 자기 근거지가 남인들은 영남 남인이잖아. 생각해봐. 동인이잖아. 이황계열이잖아. 자기 고향이 경상도까지 내려간 애들. 걔네들은 그질까 부자일까? 부자예요. 얘기 안 했나? 이황네 집에 노비가 300명이야.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뭐 안빈 낫도 청빈 개소리야. 우리 집에 노비가 200명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가난하고 안빈 낫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엄청난 지주고 그렇기 때문에 향반이라고 향반. 그래서 경상도까지 내려간 영남 남인들은 오히려 뭘 강조할까요? 리 중심을 더 강조합니다. 향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무슨 남인이 있어요? 그까지 못 내려가지 못하고 경기도의 정착은 뭐야? 경기 남인 있잖아. 근기 남인이라고요. 얘들은 뭐라고 이제? 향반도 못 되는 거지. 그럼 어때 이제? 몰락한 애들이 많겠지. 걔네들이 이제 무슨 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거야?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거야. 어느 시대나 보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득권 세력이 많아요. 권력이 없는 쪽이 많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지금 이대로라고 주장하지. 그리고 그래서 세 글자로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권력이 없는 쪽에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바꿔보자. 이게 뭐야? 개혁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중농실학자들은 특히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권반, 향반, 그 다음 뭐라고요? 잔반, 몰락한 양반입니다. 상민과 처지가 비슷해지고요. 농민층 입장을 대변합니다. 생업에 종사한다. 훈장이라든가 농업, 상공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할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몰락 양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훈장 출신의 잔반쯤 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전봉준쯤 되지 않겠습니까? 전봉준이 훈장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되는 거니까. 됐고요. 밑에 신분구조 변화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자, 신분제 동요.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간에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 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진실은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시전상이나 군역을 진자에서 상민들까지 서로 몰아본다. 양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라는 칭호가 이제 명예로운 칭호가 아닌 거지, 그지?
요즘도 그렇잖아. 요새는 양반이라는 칭호를 언제 써? 교통사고 났을 때지. 이 양반이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해 뭐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읽어보시면 돼요. 목민심서, 뭐 일성록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반의 분화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중간계층. 요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중간계층은 우리가 중인 그랬잖아요. 그죠? 중인에는 넓은 의미의 중인이 있고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좁은 의미의 중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잡과 시험을 보는 사람. 그죠? 그거 아닌 사람들 중에서 중인에 속하는 뭐야? 서울이라든가 향리 얘네들은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했어요. 자, 서울은 신분제 각종 사회활동 제한되는 문과응시가 금지되었다. 경국대전에 그랬죠. 중인은 고위관직으로 진출이 불가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중인은 법적으로 문과응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경국대전의 문과응시 금지는 서울이었지 중인이 아니잖아. 하지만 중인이 합격하기도 힘들었지만 중인은 문과에 합격하더라도 여기 기억 안 나? 분장을 하는데 수습교육을 하는데 1등은 뭐야? 승문원, 2등 성균관, 그리고 3등 세 번째로 가장 낮은 분류가 뭐랬어? 교소관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쇄소라 그랬잖아. 그지? 평생 어때요? 잉크 냄새 맡으면서 머리 띵하가면서 비몽사몽 이러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인들이라 그랬잖아. 자, 신분상승을 해요. 납속과 공명처를 위해서 신분상승. 그래서 청효지를 요구하는 집단상승하고요. 이게 성공의 실패, 서울들은. 성공 안 되니까. 결정적인 게 뭐였어? 정조 때 뭐라고요? 서울 다수가 문, 무, 관직에 진출하죠.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이게 그 유명한 규장각 사검사 아닙니까? 반면에 이제 중인들은 뭡니다. 축적한 경제력, 허생전의 변승업. 기억나? 허생이 돈을 10,000냥을 빌려가지고 안성 가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과일을 다 샀다 그랬잖아. 돈 10,000냥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허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그지가. 그래서 누구한테 빌렸다고? 변부자한테 빌렸는데 이 변부자의 모델이 바로 변승업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에서 떼돈 벌었다고요? 역관으로. 역관 출신. 실존 인물이라고, 실존 인물. 역관으로 청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고. 기억 안 나? 장희빈 집안도 어때요? 집안의 삼촌 장현이라는 사람이 역관이고 떼돈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의 재벌은 뭐라고요? 역관입니다.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소총운동 전개하죠. 하지만 얘들은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합니다. 얘들이 이제 철종대 하거든요. 실패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역할은 부각되었고 역관, 특히 역관이 중요하다. 중인들의 신분상승운동. 자, 영조 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영조 42 이수득이 상소를 서울 허통을 청하였다. 옛날에 융성한 예와 패배우로 이웃나라 선비되었다. 그러도 오지 않을 걱정했다. 지금 법으로 나라 인재를 묶었다. 그런데도 그들 등에 어떻게 염려한다.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로 훌륭한 벼슬을 하는데 세종, 명가의 서얼들은 자자선선 영원히 묶여있다. 인재를 버리고 등장하는 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때로 훌륭한 벼슬을 할 수 있다. 문과응시가 가능하니까. 반면에 서울들은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서울도 뭐 하자. 등용하자. 그 얘기야. 책 제목이 골 때리지. 규사야. 규가 뭐야? 해바라기 규자야. 해바라기. 무슨 말이야? 해바라기는 어때? 해를 보고 계속 해만 바라보고 있잖아. 우리 서울들도 해바라기처럼 임금에 대한 충성은 일반 적자들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규사라는 책. 제목이 규사. 해바라기 규자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야? 반대도 있고. 소통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오랫동안 마켓을 터놓아야 되고 원하는 풀어야 된다. 중인서울 편병 때문에 오래됐다. 다행히 서울은 다행히 봐봐. 셋째 줄 가운데가 중요해. 서울은 다행히 조정의 승덕을 얻어서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정관이 임명되고 있다. 승문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중인은 홀로 은혜를 잃지 못해 어찌 탄식조차 없겠네. 그래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했다. 이게 뭐야? 이 중인 기술주 주인들이 소총운동을 하는 거라고. 근데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자, 조선이 서울에 진출의 현황 보세요. 영조 때도 있었고요. 정조 때도 있습니다. 정조 때는 규장과 검사가 등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조 때도 있었고요.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종 때, 철종 때 이거 좀 봐둬야 돼. 문과 합격자에 대한 서울 차별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걸 신해년에 있어가지고 신해 허통 또는 신해 통공이라고 하는데 애매하죠. 우리가 배웠던 신해 통공 이게 아니거든. 똑같은 신해년이야 60년 단위로 돌아오니까 갑자가 정조 때 신해 통공 1791년에 기억나죠? 난정권 폐지, 통공, 발매정책 그랬잖아. 근데 딱 60년 후에 신해년에 문과 합격자에 대한 서울 차별 폐지되는 것도 이것도 다른 말이야. 신해년이기 때문에 신해 통공 또는 신해 허통이라고 말하는 거야.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종 때라는 거. 그다음에 고종 19년에는 법전상에 서울 금고 내 서울에 대한 차별이 완전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상민. 상민의 목적은 군포 부담의 면제 말씀드렸죠. 지배층의 수탈을 벗어나기 위한 것. 또 하나 지위 상승 욕구도 있죠. 방법은 공명첨 납속죄. 족보 매입과 위조 됐고요. 노비 신분 상승. 노비 신분상 추구합니다. 군공과 납속 또는 신분상도 하는데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비가 도망을 가죠. 도망 후에도 임노동, 염어슴, 행상 등으로 생기지 가능했으니까 도망가는 거 조선 후기는 가능하다 그랬어. 노비 정책, 군역 대상자와 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를 서서히 풀어주었고요. 공노비와 납공노비와 공노비 가운데 입영노비를 납공노비. 왜냐하면 입영노비를 데리고 있으면 어떡한다.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납공노비 전환합니다. 공노비 위주에 많은 비용이 들었고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왼쪽에 납공노비의 전환도 제가 정리 잘 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두 번도 안 읽어봐야 돼. 한 번만 읽어보면 돼. 노비 종목법 말씀드렸죠. 무슨 임금이라고 외워야 돼? 영조. 일천 즉천이 아니라 뭐라고요? 노비 종목법. 노비 신분은 뭐라고요? 어머니의 신분을 쫓아간다. 그래서 엄마가 양인이면 그 자식은 양인이 되는 거예요. 상민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 또 하나는 16세 이인은 뭐 종목법 주장했고 송시열에서 실시했다가 존폐를 거듭하다가 영조 때 완전히 정착해서 속대전이 확정됩니다. 자, 공노비 해방입니다. 순조 때 중앙관청 노비 6만 6천 명 해방한다. 산노비는 제외했다. 말씀드렸고요. 노비 세습제 외워야 돼. 노비 세습제 1886년입니다. 그리고 노비제도가 완전 사라지는 건 1차 가보개혁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노비 세습제 폐지는요. 1886년인데 이때는 신분제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둘 다 노비면 어때요? 선골 노비니까 무조건 노비겠지. 근데 1886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비 세습자가 폐지된다면 엄마 아빠가 둘 다 노비여서 애를 낳아도 걔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닌 거잖아. 세습자가 폐지됐으니까. 하지만 뭐야? 엄마 아빠는 여전히 뭐야? 노비인 거지. 그랬다가 1차 가보개혁으로 이 땅에서 신분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궁극기무처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노비 해방 읽어보시고요. 순조 때입니다. 도망노비의 뭐 어쩌고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구조의 변론. 자 봅니다. 사회구조의 가족제도의 변화입니다. 조선 초중기 부계, 모계 영향을 모두 받았고요. 자녀 균분상속 중요합니다. 별표 7억 개. 자녀 균분상속. 자, 자녀 균분상속.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서 밑줄 하고 쓰세요. 자녀 균분상속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자식이지. 이걸 세 글자로 하면 뭐야? 봉사야, 봉사. 제사를 받드는 사람. 봉사자만은 20%를 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출제자는 5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걸 추가하는 거야. 그리고 요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뭐라고? 자녀 균분상속이 대원칙이야. 그런데 제사 지내는 자식은 20% 더 주는 거야. 5분의 1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딸의 차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적서의 차별은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있다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적서의 차별은 있다고요. 그래서 적자인 경우야, 이건. 적자인 경우는 차별이 없는 거야. 근데 서자인 경우는 7분의 1을 상속하고요. 얼자인 경우는 10분의 1밖에 상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있어요. 적자끼리는 아들, 딸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특징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서자는 양첩 자녀라고 그랬고요. 얼자는 천첩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정리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는 돌아가면서 지낸다 그랬고요. 혼인은요. 남귀 여가혼. 남자가 돌아가는 거야. 누구 집으로? 여자 집으로 가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서류 부가혼. 서가 뭐야? 사위집. 사위가 머무르는 거야. 누구 집에? 부인 집에 머무른다. 그래서 서류 부가혼이라고 합니다.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경우가 많죠. 이걸 처가살이라고 하죠. 하나 더. 이혼과 재혼도 비교적 어때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15세기 편찬된 안동권시 성화부라고 들어봤죠? 이게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잖아. 거기 보면 15건의 이혼 사례가 나와 있어. 15건의 이혼 사례가 나와 있다니까. 가능하다니까.
반면에 조선 후기가 되면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고요. 동성 위주의 족보 편찬합니다. 동성마을 외우셔야 됩니다. 동성마을이야. 종중의식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이라기보다는 한 집안의 일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양자 제도가 일반화됩니다. 이때 양자는 또 다른 성에서 양자 드리지 않는 거죠. 동성끼리만 양자를 드립니다. 이성 불양이라고 해서 장자 중심으로 생산합니다. 장자 우대야. 장자 중심으로 돼. 장자가 제사를 책임지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기 일반화됩니다. 혼인은 가장이 결정하고 친형제도 외웁니다. 친형제도 오른쪽에 친형이 먼저 나와 있어요. 친형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다는 게 바로 친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나 고려 시대까지는 결혼을 여자 집에서 하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살다 나왔고 고려도 한동안 살다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오래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신부를 결혼하면 바로 데려오는.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맞아 혼례식을 치르는 걸 원래는 친형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당일이나 3일 후에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친형제도. 그냥 요즘 우리말로 흔히 고치면 시집살이가 이제 일반화되는 겁니다. 친형제도. 그 다음에 혼인 후에 남자집 생활하는 거고요. 가족제도 유지를 위해서 효와 정절 강조하고 효자와 연륜을 표창하고 과부의 재간하에 금지하는 거죠. 오른쪽 날개에 보면 서류 부가원과 친형에 대해 정리해서 읽어보시고요. 혼인 형태 봅니다. 일부 1차제가 기본입니다. 일부 1차야. 근데 첩은 들 수 있어. 우리가 볼 때 좀 모순이지만 조선은 기본적으로 일부 1차제입니다. 천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야. 아, 참, 자, 일부 1차례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지 머릿속에서 첩이 여러 명 있다고, 첩. 자, 다시 할게. 조선시대 중전마마는 몇 명이 돼? 한 명이야. 중전이 한 명이니까 봐봐. 계속 문제가 중전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중전이 죽으면 어떡한다? 계비를 계속 드렸잖아. 여전히 중전은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66세에도 비록 어떻게 한다고요? 15세 정순하고 결혼한다 그랬잖아. 중전은 한 명밖에 없고 중전 자리는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야. 왕자를 비워줄 수 없듯이. 근데 첩은 봐봐. 많잖아. 이거라고. 일불첩. 근데 얘기했잖아. 중전이 낳은 아들은 대군, 적자잖아.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 그냥 군이고. 중전이 낳은 딸은 뭐라고? 공주고. 나머지 다 옹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천은 한 명밖에 없어. 중전이 한 명밖에 없듯이. 일부 1처야. 근데 뭐야? 축첩이 가능하다. 첩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첩 사이에 엄격한 구별입니다. 서울은 심각하게 차별한다.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야. 상속제도의 변화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향촌 질서의 변화 다 설명했으니까 읽어볼게요. 양반의 향촌 지배력이 강화돼 약화되는 거지. 배경 양반의 향촌 자아 기반 청금록과 향안, 향약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 변동과 신분제의 변동이지 분홍충 등장하고 양반이 몰락하지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변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권위는 하락하죠. 몰락 양반은 전후 임노전에 전락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남아있는 양반들은 지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약 실시하고 동종마을 만들고요. 서원과 사후. 아 이거 중요한 말이야. 외워야 돼. 칠판이 작아서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더 써볼게요. 중앙정부가 있고 팔도가 있고 그 아래 뭐 있다 해서 부, 목, 군, 현이 있고 이건 이제 모르면 안 돼. 그 밑에 뭐 있다 해서 면, 리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 요까지를 뭐라 그랬어? 향. 여기를 뭐라고요? 촌 또는 뭐라고요? 동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 태용 집안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부목군현 남양주는 어디겠어 이 중에서? 남양주 군이라고 하자고. 그럼 남양주 군이면 양주 군이면 뭐야? 향이지. 그러면 그 남양주 군에서 진저읍이 있잖아. 그 동네 니네 이제 조상들이 살았던 거야. 그럼 어때요? 진저읍을 중심으로 남양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야? 향단위 규약이 뭐야? 향약이야. 근데 후기가 되면 어떡할까 이제? 양반 사족 힘이 강해져 약해져? 약해지니까 니네 진접 말고 남양주 전체를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할까? 니네 조상이 살고 있는 진접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장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향약은 우리가 향약이라고 말하지만 향약은 상위 조직이고 향약 밑에마다 동약이라는 게 있었겠지. 그 동약의 향약의 하부 구조로 동약이 있었다고요. 근데 후기 이전에는 상부 구조인 향약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다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뭐라도 장악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진접읍이라도 완벽하게 장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라고요? 동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약을
실시하고 동의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종만 같이 모여 살아야 돼.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지 않으면 무시받으니까. 그리고 서원과 사원인데 서원은 뭐야? 서원. 서원과 사원은 공통점이 있어. 뭐 한다? 제사 지낸다는 게 공통점이야. 차이점이 있어. 서원은 뭐까지 해야 돼? 교육기능까지 있어야 되고 사원은 교육기능 없는 거야. 그러면 서원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황이라든가 이라든가 송시열이라든가 이 정도 돼야지 서원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의 조상 중에서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때요? 글을 좀 아는 분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집안의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사후야, 사후. 이거 왜 만들어야 돼? 워낙에 개나 소나 다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서원이 있으면 확실한데 서원이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야, 사후라도 만들어야 우리한테 돈 주고 산 양반이 가짜 양반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 양반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서원과 사후의 구별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에 댐비는 형들이 뭐라고요? 분홍입니다. 자, 분홍축은요, 농지 확대, 영농 방법 개선 등으로 부를 축적한 농민이 분홍인데요. 양반은 신분 상사합니다. 공명첩, 족보 매입, 위조, 그다음에 향직 매매 등으로 군역에서 면제받고 양반 집에 수탈을 벌써 아까 말씀드렸고요. 임노동자기도 합니다. 토지점이라는 일부 농민은 국가가치의 노동력 기여하고 분홍층에 고용되기도 합니다. 분홍층의 도전, 향촌사회에서 영역 강화해서 사족 중심의 향촌 운영에 도전했고요. 수령을 중심으로 한 무슨권과 관권과 결탁합니다.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참여해서 하기도 합니다. 향한 참여와 향임직 진출합니다. 사족의 향천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보세요. 장단지방의 수령이 쌍놈으로 좌수를 삼았다. 이게 좌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좌수가 뭐라고요? 유향소. 이때는 뭐야? 향청의 우두머리 뭐야? 좌수야. 이에 온 골에서 향약이 어긋난다고 하여 여러 사람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령은 관청의 분부가 율곡 향약만 못하단 말인가? 라며 소장을 서명한 사람들을 곤장으로 다스렸다. 사인 한 번 했다. 처음 맞았다 이거죠. 장날에 향약과 향안을 꺼내오라고 해서 한꺼번에 불태워버렸다. 와우, 팩이 쩔지 않습니까? 수령이 이 정도 가능하다는 건 수령권이 그만큼 뭐했다? 강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향전, 향촌사회, 전쟁, 향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권의가 핵심 키워드, 배경, 분홍층과 결탁해서 제지사족이 약화되면서 관권가가 종래 제지사족이 약화되면서 향촌 세력으로서 분홍층이면 아직 약해. 그러니까 두 세력이 아직 어때요? 싸우긴 하는데 완벽한 우위를 못 차지하니까 그 중간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건이 강화되고요. 향리 역할도 중단됩니다. 영향, 향후의 기능이 변화되죠.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묻는 자문교를 전락했고 수령과 향리의 자의적 농민 스타일이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향촌 질서의 변화도 정리 잘해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변혁 움직임. 이건 뭐 정치사 할 때도 거의 다 한 것 아니군요. 아, 장난 아니네. 여기 이제 아주 왕건이가 하나 남았어요. 뭐 서학, 천주교.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